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사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사진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영상 소스를 가지고 만든 영상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떠한 효과와 편집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새들에 대한 사진 12장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트로와 엔딩에는 텍스트를 넣어서 인트로를 만들고 엔딩에도 텍스트를 넣어서 엔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도 넣어서 이렇게 시작할 부분하고 끝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펜 툴을 사용해서 이 볼륨들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넣었고 오디오는 오디오 폴더에 넣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한테 완성 파일을 전달하거나 할 때 꼭 이렇게 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 텍스트에 대해서는 여기 키프레임을 지정해서 모션 효과를 지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든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새로 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지죠. 자, 이 홈 화면에서 우리는 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새는 너를 눈뜨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는 너를 눈뜨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2020년 예를 들어서 1010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요거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약간의 그 버전 관리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브라우저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U에서 시퀀스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지난번에 지정해뒀던 1920에 1080 FHD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프리셋이 있는데 이 프리셋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셔서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여러 개를 사용하진 않죠. 근데 하지만 실무 작업에서는 파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몇십 개, 심지어는 몇백 개의 파일을 갖고 작업하는 경우도 수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에다가 같은 종류는 항상 같이 모아주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 요 밑에 보시면은 폴더가 나와요. 자, 폴더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bin이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미지 폴더 하나 만들었게요. 요거를 영문으로 해서 image 이런 식으로 이미지 폴더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디오를 가져올 거라서 자, 오디오 것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new bin 이렇게 해서 오디오는 UDIO 오디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제는 제가 그 새에 관한 그 이미지를 12개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이 있는데 프로젝트 패널 안에서도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탭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상자가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버드에 관한 여기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 선택하고 맨 뒤에 거를 Shift키 누른 채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자, 이거는 빈 폴더, 빈이라는 bin이라는 이미지 폴더에다가 12개를 가져온 거죠. 자, 여기 프로젝트 폴더 가볼까요? 요거 탭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안에 폴더가 있는 게 보이죠?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그리고 오디오 파일도 불러들여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도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요 폴더로 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단축키 CTRL-I를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마련을 제가 한 거가 이모셔널 뭐 MP4라고 MP3라고 하는 요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열어서 여기로 가져오시게 되면 다시 프로젝트 파일로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져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되게 단촐하고 좋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5초서부터 5초 0프레임에서부터 그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 인디케이터를 5초 0프레임으로 가져가겠죠. 5 00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가져가진 거고요. 요거 이제 그 슬라이더 바를 이렇게 하셔서 좀 자세히 보이도록 할게요. 5초 정도에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찰석 달라붙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기본적으로 요 스냅인 타임라인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것이 철석 가서 붙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막 엄청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데 보면 막 엄청 빨리 하는 방법을 막 그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을 막 그렇게 막 엄청 빨리 하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아요. 영상은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잘 만들어지지 막 키보드를 날아다니듯이 만들어서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죠? 11개, 12개 가져왔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연 이미지가 사이즈가 다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젝트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이 확대돼서 나타나지죠? 그러면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나져요. 좋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확대돼서 왜 굳이 확대를 하느냐?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일 버드 2번 파일은 실제 너무 클 정도네요. 그죠? 너무 크고 어떤 것들은 뭐 요것도 되게 크네요. 요것도 크고 나머지는 거의 맞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퀀스의 크기랑 거의 맞아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2번이랑 2번, 10번, 11번은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들어가고요. 2번, 8번 그 다음에
2번, 10번, 11번이었죠. 요 세 가지가 좀 문제가 됐는데 가서 볼까요? 2번 파일은 큰 게 느껴지죠? 요걸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에 강제로 맞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세로 사이즈만 맞춰줘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 가로 세로를 다 맞춰버리면은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의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스 컨트롤러로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어요. 여기 크기죠. 요걸 살짝 이렇게 늘려주면은 적당하게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랑 11번도 해결을 해줘야죠. 자, 가보니까 이것도 자, 요 클릭해 보면은 이게 좀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것도 아까처럼 오른쪽 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이렇게 해주시면 이 사이즈는 맞추긴 맞췄는데 세로 사이즈만 맞춰주기 때문에 좀 아직 안 맞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사이즈를 살짝 늘려주면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도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맞춰주는데 세로만 맞춰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기능, 사실 사소한 기능인데 알아두면 편한 거. 요거 좀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일 이름만 보고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V1 트랙과 V2 트랙의 경계선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넓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사진이 살짝 보여요. 요게 또 편한 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움직이는 12개의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 이거를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툭툭 끊어지듯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쵸? 이게 좀 약간 거슬릴 거예요. 그죠? 특히 영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드시려는 분들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화면 전환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도 같은데, 자, 이펙스 패널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패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디오 트랜잭션이 여기서 이제 그 소스들의 전환되는 거에 대한 효과를 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초보자분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크로스 디졸브 요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거는 가장 무난하고 좋은 화면 전환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이거 다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은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같다 하면 화면 전환 효과가 아주 무척 무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 디졸브 요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사이.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은 화면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볼까요? 자, 재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살짝 이해되시죠? 살짝 보면은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럽죠? 자, 그런 것처럼 요것도 다른 2번, 3번 사이. 자, 3번, 4번 사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 가운데에 놓으셔야 여기 교차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자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를 지정하시고 자 다 갖다가 지정하시고 아셨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가운데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아니고 가운데 아셨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어려운 기능이 아니죠. 아주 소소하고 간단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뭐 프리미어에서 막 대단한 기능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기능들을 꼼꼼히 잘 챙겨 넣으셔도 우리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오디오 파일을 그럼 이제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 파일 전에 인트로랑
엔딩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막바로 이제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도 프로젝트 패널로 다시 가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인트로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트로는 어떻게 만들면 새는 너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도구 모음에서 타입 툴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가운데쯤에다가 일단 클릭하시고, 자, 새는 너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셀렉션 툴을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기본 축이 있는데 요 기본 축은 제가 여기를 가운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가운데 놓고요. 근데 이제 당장 생기는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야, 지금 이게 화면의 가운데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이제 가이드 관련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 뷰에서, 여기서 쇼 가이드, 가이드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가이드, 템플릿 요거를 해서 세이브 마진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마진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이 가운데 안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뷰에서 쇼 롤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딱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서 룰러 척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간쯤이 어디인가요? 중간쯤이 우리가 봐서 여기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드래그 하셔서 가져오면 여기 200하고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한 여기쯤이 중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만약 요거를 셀렉션 키를 다시 클릭하셔서 요거를 드래그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를 글자를 가운데쯤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자리를 일단 잡았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는 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에서 쇼 룰러 요거 선택된 거를 이렇게 하시고 요것도 룰러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지고 글자를 썼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요걸 인트로를 쓰려는 거라서 꼭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사진들하고 어느 정도 겹쳐나가는 효과를 할 거라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위로 V2 트랙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 사진들은 5초서부터 시작됐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요거는 한 6초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6초까지 어떻게 가죠? 자, 6초는 600을 여기 인디케이터에 입력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와져요. 자, 여기다가 요걸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마커를 그냥 하나 추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커에 따라서도 여기에 느려지는 것들이 우리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그래픽이긴 하죠. 네, 그래픽이긴 한데 텍스트 그래픽이라서 이것도 사실 스트리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3초만 재생 시간이 주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거의 2초 28프레임 정도 줬네요. 자, 이걸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맞춰 주시는 거예요. 6%에다가 마커 하신 데 있죠? 갖다 두면은 마커쯤 왔을 때 어때요? 요게 표시가 나타나지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6초까지 이렇게 나와서
사진하고 좀 겹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식을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 대한 서식. 특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타이틀로 뭘 만드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배워보는데, 자, 이걸로 해서 타입 툴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글꼴의 지정은 이펙스 컨트롤에서 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되게 중요한 사실. 여기서 타입 툴로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한다. 여기 보시면은 이펙스 컨트롤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페이북, 제가 페이북 글꼴을 좋아해요. 그래서 페이북 글꼴을 많이 쓰는데, 요거 제가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글꼴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글꼴 종류를 지정하고, 여기서 글꼴 스타일을 지정해요. 쭉 보시면 라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좀 제일 두꺼운 걸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그 폰트예요. 폰트 사이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막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죠? 지금 한 8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 80 정도로 되어 있어서 자, 요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글꼴 색이 있죠. 글꼴 색을 저는 노란색으로 이제 채워주고 싶어요. 요거를 그러면 어피어런스, 외모 이런 뜻이잖아요. 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 계열을 저는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해볼까요? 그럼 요 정도 됐네요. 더 노란 거, 어느 게 더 노란가요? 한 요 정도가 굉장히 노랗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OK를 눌러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안 주게 되면은, 자세히 예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테두리를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자도 더 또렷하게 보이죠. 요거랑 약간 다르죠? 약간 또렷한 느낌이 있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폰트는 이 정도로 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한 지정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엔딩 부분에서도 엔딩을 하나 살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인트로니까 이게 불쑥 나와서는 좀 재미가 좀 없어 보여요. 그쵸? 재미가 없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모션 애니메이션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0프레임으로 가고, 여기에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그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벡터 모션 요거는 그냥 닫아두시고, 요것도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요것도 접어두고 비디오 모션 쪽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게 지금 뭐를 줄 거냐면, 제가 여기 어페서티 불투명도에서도 약간의 효과를 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스케일도 약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일단 스케일은 스톱워치, 그 다음에 어페서티도 스톱워치. 근데 요 0프레임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냐면, 저는 요거를 한 95 정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95%의 크기에서 시작한다. 좀 줄어든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어페서티도 아예 처음에는 안 보이게, 불투명도가 0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3초 0프레임쯤 가서 3초 0프레임 가서 30빵빵 가셔서,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3초로 옮겨졌고요. 이 상태에서 한 100 정도로 줘볼게요. 이게 크게 크기를 다르게 한 건 아니지만 약간 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1빵빵으로 가고, 요것도 어페서티도 이때 100% 완전히 보이게, 이때는 100으로 하시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초 0프레임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3초니까 이제 6초가 끝날 때쯤이니까, 자, 6초 600 이렇게 입력하시면 6초로 갔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도 다시 95로 이렇게 바꿔주고, 자, 어페서티도 다시 0으로 해줘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느낌이 나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스케일도 95%이지만 이렇게 옮겨감에 따라서 약간 커지면서 이게 투명도도 낮아져서 점점 보였다가 다시 안 보이니까 인트로가 되죠.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됐고요. 자,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엔딩에도 그대로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엔딩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여기가 바로 엔딩이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지금 47초, 그러니까 40초 17프레임 정도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지금 6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6초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빵빵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이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5초 전에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이거 1초만 겹치는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Z로 가셔서 맨 마지막으로 가서 여기서 요게 마지막이죠. 그러면 1초만 이쪽으로 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빵빵 이렇게 하시면은 1초만 일로 갔죠. 자, 근데 요거를 가져다가 재활용하려고 그래요. 저는.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서 Al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별도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럼 이쪽으로 가졌죠. 앞서서 여기에다가 지정했던 효과가 그대로 먹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텍스트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끝나는 엔딩이니까 클릭하시고 다시 타입2를 클릭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되죠. 그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거를 2024 하고 2024년 12월 2일날 한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자, 위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이걸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중간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보이지 않게 하고요. 이 정도면 지금 적당한 것 같죠. 근데 색깔을 끝날 때는 색깔을 좀 더 하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타입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요거는 흰색으로 지정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셔서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항목 있죠. 여기에서 요 색깔을 그러면 다시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F6개를 넣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F6개는 흰색이에요. OK를 누르시면은 다른 흰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오디오 파일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디오 파일은 자, 요거 클릭하셔서 이모션 mp3 이 파일을 가져다가 자, 여기 맨 앞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가져놔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일을 우리가 넣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걸 내려서 V1이랑 V2 트랙을 좀 내려서 제가 보기에는 소리가 약간 큰 것 같아서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내릴게요. 살짝 좀 내려졌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도에서는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가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끝 부분인지, 여기 부분이 끝나는 부분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인디케이터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걸 클릭하시고 컨트롤 K를 누르셔서 요거를 오른쪽 거를 꺼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근데 우리가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 소리조차도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펜 툴로 할 수가 있어요. 펜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보면 키프레임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한 3초 즈음에서 클릭하시고, 그럼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그 앞부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면 볼륨이 내려져요. 자 뒷부분도 이렇게 클릭하시고 맨 끝에 부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끝부분도 이렇게 싹 소리가 작아지면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서의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할 때 이미지 불러들이기 전에 프리퍼런스에서 요거 타임라인 패널에서 타임라인 그 탭에서 요거 3초 지정하라는 거,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고 막 이럴 건데 파일이 많을 걸 대비해서 우리가 파일이 많을 때 항상 폴더 정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 폴더 따로 했고 오디오 폴더 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작업을 위해서 영상을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을 하거나 뭐 제공을 할 때 이 폴더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실무자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항상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버릇 잊지 마시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했고, 오디오 파일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들을 했는데 이미지 파일을 전환되는 효과 때문에 제가 화면 전환 효과로서 이펙스에서 크로스 디졸브, 가장 무난한 화면 전환 효과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여기 타입 툴로 입력하시는 방법, 여기다가 입력을 하신 후에 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도 텍스트에 대한 서식은 여기서 하고, 그쵸? 텍스트라는 항목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액션에 대한 것들은 모션 쪽에서, 모션이랑 오페서티 쪽에서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우는데 제가 점차 이런 식으로 좀 예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밌는 예제죠. 좀 우리가 영상을 되게 아주 특별한 기능만을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활용하더라도 우리는 멋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그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은 이렇게 완성된 프로젝트 파일을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 설정으로 출력해서 우리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곰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mp4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